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전용 차로 적용 상황의 최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금쪽이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주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에센초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2020년 전후부터 시작하여 2050년에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이 도로상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한국의 ITS 학회에서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 차량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여러가지 연구들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에 있어서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시점은 필수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때 생기는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두 종의 차량이 공존하게 된다면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기존 도로 인프라에 대한 인식 한계, 자율주행 차량의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운전자들의 대응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주행 차량은 군집주행할 때 그 효율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데 기준 없이 두 차량이 혼재하게 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료를 분리한 후에 운영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각각의 수단에 맞는 교통 운영 정책과 도로 환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를 위해 공간적인 분리를 통해 서로 다른 운행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안정성 문제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교통료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하며 교통량이 분산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게 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 전용 차로의 효율성에 관한 여러가지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따질 때 어떤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로의 효율을 높이려고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사용한 지표로는 상충 건수, 평균 속도, 평균 지체 시간 등이 있었으며 제시한 방법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시장 점유율과 전용 차로의 배치에 따른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논문들에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저희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과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전용 차로 적용 상황의 최적 조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기간에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목표로 하는 것은 두 차종의 공존 시에 도로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의 조작 변이는 교통량과 혼입률, 구간의 길이이며 이 조건들을 변화시켜서 최적의 조건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때 그 효율성과 안정성의 평가 지표는 각각 평균 속도, 상충 건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상충 건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사건의 수이며 혼입률은 전체 교통량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차지하는 교통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연구 방법으로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론적 계산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론적 계산은 정확한 수식을 통해서 값을 얻어서 일반화된 식을 구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도로 위의 차량 간 간섭 효과에 대한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에서 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차량의 조건이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리하자면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의 운전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일반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분포를 도입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에서는 해볼 수 없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그 점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해줘야 하는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긴 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승용차, 화물차를 구분짓고 자율주행 여부를 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확률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량은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수모가 있었고, 자율도가 높으면 오픈소스가 존재하여 매핑이 가능하고 마이크로스코픽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모를 사용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기로 선정한 장소는 영동고속도로의 안산 JCT부터 북수원 IC까지로 총 13km입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장소들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이 구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이기에 평균 속도, 통행 시간과 같은 지표들의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 혼입률이 높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자율주행 차로를 설치했을 때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우선 주어진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수모에서 영동고속도로의 구간을 모델링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는 연도는 2035년도이기 때문에 그때의 교통량, 차량의 속도와 같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2019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35년의 데이터를 추정하였습니다. 추정한 성장률을 각 구간별로 곱해주어서 2035년의 구간별 교통량을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용차로의 위치는 1차로로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동군포 IC부터 북수원 IC까지의 구간을 고정시켜 놓고 자율주행차의 혼입률과 교통량을 변화시키며 그 효과를 관찰합니다. 이때 혼입률은 0%, 20%, 40%, 총 3가지로 나누었고 각 교통량에 따라 LOS 수준이 B, C, D, E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통량은 평균 마이너스 30%, 평균 플러스 30%, 평균 플러스 70%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수모의 넷 에딧 기능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와 진입, 진출로들만 따로 모델링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며 각 도로의 정보는 노드 사이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차량의 불안전성이나 유지하려는 안전거리와 같은 경우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다음은 각각 자율주행 전용 차로가 없을 때와 1차로에 있을 때, 3차로에 있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전용 차로가 생겼을 때 소폭이지만 평균 속도가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소폭으로 매우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차로와 3차로에 각각 전용 차로를 설정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3차로는 전용 차로가 없을 때에 비해 상충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 반해 1차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1차로에 전용차로가 있을 때 효과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진행할 시뮬레이션에서는 1차선을 전용차로로 하는 것을 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혼입률이 0%, 즉 자율주행 차량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2035년의 성장률을 반영한 일반 차량만이 존재할 때 LOS 수준이 각각 B, C, D, E일 때의 평균 속도와 상충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교통 수준이 낮아질수록 평균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혼입률이 20%, 즉 자율주행 차량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져서 LOS 수준이 내려갈수록 평균 속도는 감소, 상충 건수는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지표가 모두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통량이 적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혼입률이 40%일 때, 즉 자율주행 차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때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꽤 흥미로웠는데요. 우선 평균 속도, 즉 효율성은 앞과 같이 LOS가 낮아질수록 낮아졌으며 교통량이 많아질수록 안정성 평가 또한 하락세였습니다. 하지만 LOS-E, 즉 교통량이 매우 많아서 혼잡할 때에는 오히려 안정성 지수가 상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결과에 대한 정리 및 분석입니다. 먼저 교통량에 따른 결과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교통량이 가장 적은 상황인 LOS-B일 때 전용 차로의 효과가 가장 좋으나 혼입률이 40%일 때 예외적으로 LOS-E일 때
상충 건수가 낮습니다. 이는 교통량이 극단적으로 많을 때 높은 자율주행 차량의 높은 혼입률은 높은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혼입률에 따른 결과입니다. 평균 속도를 보면 혼입률이 20%일 때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66%가 다니던 두 차선을 80%의 일반 차량이 다녀야 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상충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을 때는 혼입률이 40%일 때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전체의 40%인데 한 차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차 간 거리가 짧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모두 합쳐서 보았을 때 속도 측면의 효율성과 상충 측면의 안정성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그 중간인 33%의 혼입률일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33%일 때 구간의 길이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평균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고 상충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즉, 구간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안정성과 효율성 모두 감소하는 효과를 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간의 길이가 짧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량은 가장 적을 때 전용차로의 효과가 크고 1차선만을 전용차로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혼입률이 33%일 때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40% 이상인 경우에는 한 차선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주행 전용차로의 효과는 있지만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고, 이를 통해 상용화 초기에는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굳이 둘 이유가 없다면 두지 않아도 되지만 과도기적인 시점에서의 두 차량의 혼재를 위한 시범 운행이 필요할 경우 IC와 IC 사이의 한 구간만 짧게 설치하여 그 추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더 진행하고 싶은 연구로는 혼입률이 4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적절한 자율주행 전용차로의 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여러 결과들을 보면 몇몇 그래프들에서는 하나의 경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특이한 수치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혼입률과 교통량을 더욱 세분화하여 그래프에 더 많은 점들을 찍고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찾고 싶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시간을 1시간으로 하였는데 실제로 자율주행 차로를 설치한다면 24시간 내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길게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